그 신장 투석실에 이제 간호사가 돼서 제가 경력을 가지고 이제 오픈하는 병원에 암센터 안에 신장실에서 근무했던 사진이에요. 굉장히 애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 때문에 유산화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제가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이미 저희 엄마는 이제 2003년도에 파킨슨 진단을 받으시고 계속 이제 그 병에 대한 것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시는 차원이었었어요. 근데 파킨슨이 사실은 지금 한 21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2003년에 발병했을 때만 해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을 했을 때 파킨슨이 무슨 병인지 안 알려져 있던 시대예요. 저도 그때는 음악을 했었고 간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이 병을 진단받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엄마가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엄마가 아신 거예요. 자회전을 분명히 해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자회전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나무에 이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엄마 좀 예민하시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가만 세브란스에 가서 응급실을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서 뭐 뇌파부터 해서 MRI 그 당시 그쵸 2003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한 3박 4일 입원을 해가지고 정말 별의별 검사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파킨슨이라고 진단이 왔는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책자를 주더라고. 조그마한 책자를. 근데 거기 책자가 보호자들한테 주는 책자였는데 파킨슨 병에 대한 책자인데 첫 장은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었어. 그림. 사진이 아니고 그림. 근데 둘째 장을 딱 넘기니까 누워있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진보다 그림이 더 강력하다는 거를. 정말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쓰러진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보행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점점 진행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애써 태어난 척은 했지만, 너무 이제, 당장 사실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평생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퇴행성 질환이고, 그래서, 그때 병을 받아들이기까지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2003년에 발병하셨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남편이 일본에 주재원으로 가야 돼가지고 엄마 진단받고 우리가 한 3, 4개월 정도 뒤에 일본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랑 함께.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그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엄마 곁에 남아서 엄마를 보필을 할 것인가. 근데 저희 엄마가 막 당장 거동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또 저희 아이도 어리고 저희 남편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고 일본에서 한 3, 4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냥 결단하고 왜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고 나는 또 나의 인생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옆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데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마는 평생 그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서 그때 엄마도 사실 가지 말라고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일단은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저는 또 저의 인생을 그리고 이제 3, 4년 뒤에 물론 이제 일본이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동생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엄마가 이제 병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진행을 막기 위해서 엄마 이제 나름 고군분투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엄마는 저희 엄마 굉장히 관리 잘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진행을 막는 약을 엄청 많이 먹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기본적으로 변비, 불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이제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다공증이 부작용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칼슘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A회사 거를 계속 드시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수치가 계속 이제 떨어지면서 계속 척추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유산을 만났던 시기에는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처럼 허리가 굽어진 상태니까 지금 이제 전 한 4, 5년 있으면 저희 엄마 진단받았던 나이에요. 저희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75세 이상이시니까 55세 정도의 진단을 받으셨던 거 굉장히 젊은 나이였던 거죠. 그때는 나이 가늠이 안 됐는데 제가 5학년이 되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받았었던 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척추가 주저앉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척추를 펴고 그 다음에 척추 고정술이라 해서 여기를 이렇게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약을 계속 드셨기 때문에 컨디션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취도 안 풀리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테이블레스라 해서 이제 수술 받는 중에 돌아가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중요해요. 일단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허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중단을 하신 거예요. 중단을 하시고 수술을 중단하고 이제 환자를 막 깨웠는데 마취도 안 돌아오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냥 와상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서는 마취는 한 일주일 뒤에 풀렸는데 정신이 안 돌아오셨어요. 그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정신이 안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정형외과적으로는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빅3 병원이나 세브란스 이런 데 오래 안 있으니까 이제 퇴원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침대채로 퇴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신만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 정신은 안 돌아오신 상태에서 몸은 이제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퇴원을 하면서 이 수술하신 분이 김학선 그 우리나라 명의예요. 그 척추측만에.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들었죠.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자기 오명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남은 생을 잘 마감을 하시라고 이제 보내신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엄마는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셔서 그냥 생각지도 않게 와상이 되고 걷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정신을 돌아오셨어요. 정신 돌아오셨는데 다행히 정신 돌아오셨는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산송장이라 하잖아요. 누워서. 네. 그래서 이제 대소변이나 이런 거 다 받아내고 화장실 못 가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유산을 만난 거니까 저의 이런 딱한 얘기를 듣고 원래 그 양미경 스폰서님 만난 교회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음악 활동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 저희 스폰서님이 얘기를 들으시고 암 환자시니까 저한테 이제 유산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스타트가 됐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제가 장황하게 이제 저의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저한테 저희 엄마에 대한 것 때문에 이거 집사님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 제가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죠. 저는 간호사잖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한테 저희 올케도 간호사예요. 올케도 마취과 간호사여서 우리 둘 다 엄마한테 수액이고 뭐고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계속 놔드렸기 때문에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저도 영양제를 먹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엄마 어떠세요? 이러면은 제가 너무 여유가 없잖아요.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엄마의 그런 상황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괜찮아요. 그래서는 진짜 엄청 철벽이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영양 스폰서님 얘기를 하시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유산화를 전달했던 게 와닿았던 게 아니라 저희 엄마를 너무 걱정하면서 집사님 간호사니까 뭐 알아보세요. 그래서 유산화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저 암 환자잖아요. 저 먹고 좋아졌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암센터 안에 신장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이 암 환자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얼굴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정상인보다 훨씬 더 막 괜찮은데 암 환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유산화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걸 먹었길래 이분이 이렇지?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찾아보게 된 거죠. 근데 또 이름을 또 잘못 알아가지고 유산화가 안 나오는 거 아무리 찾아도 제가 병원에서 막 유산화 이렇게 찾아요. 선화? 뭐야 말해서 에이 그럼 그렇지 이러고서는 그냥 그러고서 왜냐면 저희 이모가 또 허벌을 하셨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사업은 둘째치고 아예 믿질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신장실에서 또 신장 투석하는 환자들의 어떤 신장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영양제는 먹으면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물어보니까 집사님 찾아보셨어요? 그런데 안 나오던데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유사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찾아보고 나서 저는 먹질 않고 저희 엄마만 챙겨드렸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엄마가 드신 거는 제가 그때 이제 소비자로 그래서 저한테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진 않으시고 제가 알아봤잖아요. 근데 막 캐시백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는 뭐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뭘 설명해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저희 집도 멀었고 아니라고 그냥 제품만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엄마한테 이런 상황이 될 줄 모르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전달만 해드리면 엄마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난 다 해줬다 할 만큼 다 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올케랑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님은 또 당뇨로 이제 쓰러져가지고 고대 안암에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500~6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거의 20만 원씩 나가는 20만 원 이상씩만 여기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면 알지만 병원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의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제가 뭐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약간 마지막 고루를 했는데 엄마가 맨날 수액 맞고 이럴 때도 뭐 반짝하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 피드백이 별로 좋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유산균 걸 드시고 나서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운이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게 아니라 너무 엄마가 이게 아니라 아, 뭐, 어떡하나, 이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올케랑 의논을 해서, 같이 그때 올케가 어머님이 지금 잠깐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 우리 올케랑.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어떤데 얘기를 해봤더니 뭔지는 모르는데 기운은 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희 엄마가 사실 저희 상황도 아시죠. 근데 엄마는 정말 일어나서 걷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먹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좀 더 먹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 도리로서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우리 양미경 스폰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3BC를 열 때는 저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로 한 10개월인가 11개월로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무이자 할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스폰서님이 어떡해요 뭐 이런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저희 엄마 드시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11개월인가 그때 3BC를 열고 저는 제품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 드실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전 제품을 메가로 드시게 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진짜 1년을 꾸준히 드시고 약간 이렇게 이제 부축을 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드시면서 뭐 한 달 지나서는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한 2달에는 또 이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고 문 밖을 나오게 되고 요런 거실을 조금 이제 그 워커를 잡고 걷게 되고 이러면서 재부축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뒤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컨벤션을 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고 한 요맘때인 것 같아요. 9월, 10월 요때 10월, 11월 요 사이에 이제 김학선 과장님 방을 그냥 탁 들어가서 근데 과장님이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누워서 나가는데 그러더니 막 보자마자 본인도 그게 너무 찜찜했나 봐요. 중단했던 게. 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빠른 날짜를 잡은 게 그 다음에 1월인가 2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은 4개월 동안은 진짜 글루코사민이랑 칼슘이랑 완전 메가로 더 드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 잡을 때 옛날에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마취과, 정형외과, 신경과 3개 화가 그 3개 과가 다 컨퍼런스 해가지고 연합으로 해서 그 날은 저희 엄마만. 그래서 아침 첫 수술에 가서 마지막 밤에 나오셨거든요, 하루를. 근데 이제 마취도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이제 그 중단했던 데가 이제 막 피랑 막 이런 게 엉겨 있을 거 아니에요. 척추 고정술, 그 나사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똑바로 해가지고서는 수술하고 다시 깨웠다가 다시 뒤집어가지고 수술하고 깨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그리고 그날 중환자실에 들어갈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하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영양제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예요. 1년 이상 엄청 꾸준하게 잘 드셨잖아요. 컨디션도 올라갔으니까 엄마가 손 흔들면서 나갔어요. 밤에. 그 중환자실을 안 갔어요. 중환자실을 안 가고 입원실에 가셔가지고 밤에도 그렇게 통증 막 몰핀이라는 거 엄청 맞아야 되는데 피주머니 6개 달고 나오셨는데 컨디션 너무 괜찮아요. 수술한 다음 날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아 대박이다. 정말 유산아이 제품명은 진짜 대박이다. 저는 돈 없어가지고 못 먹었고 엄마를 드렸지만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제가 이렇게 쓸 줄 모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엄마한테 뿌이 해보라고 저는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는 한 10일에서 한 14주, 한 2주 정도 있다 태어나야 되거든요. 저희 엄마 5일 만에 태어났어요. 피도 빨리 붓고 수치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또 이때 누워있었을 때 이제 사실은 예전에 우리 프로후라바놀 말고 그 후라바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은 거. 근데 이제 기침이 피주머니 6개 달고 있으니까 이게 마취를 빼야 되니까 복압 때문에 기침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침 삭는 약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 저는 이제 간호사니까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제가 막 갈아가지고 그냥 그거 엄청 열심히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더니 어머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나요? 호흡 운동 많이 하셨나요? 많이 빠졌다는 거야 가래가. 근데 속으로 나는 알고 있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한테 많이 실험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다행히 너무 거부하지 않으시고 진짜 잘 드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이렇게 됐죠. 나오시고 이렇게 됐어요. 네, 재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유산아를 만났고 왜 유산아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안 해봤던 일이기도 하고 저는 음악을 했잖아요. 가르쳐보기만 했지 안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환자가 아니었잖아요. 저희 엄마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된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진 경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엄마는 아니었지만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의 같이 공유하고, 분명히 지금 파킨슨 환자들 엄청 많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파킨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시대적으로. 그때 저희 엄마만 해도 진짜 희귀한 병이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파킨슨이랑 비슷한데 파킨슨은 아닌 파킨슨 같은 그런 병명도 있어요. 그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파킨슨은 아닌데 파킨슨처럼 보인다는 병명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은 막 이 속도가 정말 너무 빠르거든요.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고, 근데 내가 아까는 저는 엄마 때문에 소비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캐시백으로 저한테 이제 수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엄마 거의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이상씩 제품 다 드시거든요. 옛날에 저의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그냥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소비 생활이고, 아까 제가 쭉 엔잡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에 상당히 맞는 거죠.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 간호사로 같이 했으니까 전적으로 하지 않고 엔잡으로 가져가도 되고, 완전히 지금 헬스케어에다 플랫폼에다가 지금 시대에 맞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현금 흐름에 삼으면은 제가 옛날에 이거였었죠. 그 전에는 자영업자였고 아이들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노동수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남편을 따라갔을 때 저는 이 평생 직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았는데 일본에 가니까 못 가르치더라고요. 일본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그 시간에 못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한 명 이제 일본 분이 배운다 그랬는데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서로 포마시를 했는데 도래도래가 한 2시간을 걸려야 돼요. 왜냐면 그분은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이 하는 영어 들어보셨어요? 장난 아니거든요.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좀 재밌긴 했는데 언어에 또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제가 출산을 하면서 이 노동수입이라는 건 어때요? 내가 안 가르치고 끝나잖아요. 제가 이제 학원 원장으로 자영업을 운영을 해도 내가 아파가지고 못하거나 내가 관리하지 않고 우리 밑에 선생님들이나 결국은 노동수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걸릴 수입은 어때요? 시간 초월해서 제가 사실 그때 저희 엄마 그냥 제품만 드시고 끝났으면은 이런 상황이 없었겠죠. 근데 엄마 평생 어차피 제품 드셔야 되니까 그럼 나는 모르지만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지고 봤을 때 시간적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에 제가 배우고 그거를 활용을 했더니 시간 속에서 돈이 된 거죠.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걸릴 수입인데, 그걸 조금 일찍 알았으면은, 그쵸? 제가 그때 아이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분당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대기업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매하죠. 프랜차이즈들을. 근데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루에 몇 번씩 치킨집이 일어났다가 없었다 하는 이유가 그렇고, 활용하는 방법은 회원 직접 판매인데 이게 굉장히 투자가 불필요하진 않고, 이거에 비하면 투자하는 게 사실 저는 저희 엄마한테 투자한 거는 제품에 대한 거밖에 투자를 안 했고, 제가 가져가는 거는 전문 지식은 사실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간호사니까 간호사들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간호사들이 다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자기 과밖에 모르고, 사실 이제 제가 환자들을 좀 상대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이라던가 이런 거지만 이 일은 전문가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은 암 환자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환자 프로모션을 많이 했는데요. 간호사들한테.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환자의 수준이라던가 레벨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은 암 환자셨지만 암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특정한 의료인들이 잘할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은 평범하고 이 일을 안 해보고 정말 스폰지처럼 어떤 것들을 설명해 줬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 여기 지금 이정화 다현님 와 계시지만 평범하신 그죠? 소뚜껑. 우리 저기 동남아셨잖아요. 근데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죠. 회원 직접 판매 유통 구조는 일단은 회사랑 나랑을 연결하고 내가 직접 다 홍보해주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수익을 나는 이렇게 계속 어떤 것만 하면 돼요? 정보 전달 활동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플랫폼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역에 이제 플랫폼이 뭐 신도림이나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달만 해주고
그걸 통해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집이 필요한 사람한테 집을 연결해 주는 걸 에어비앤비라고 하고, 차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우버, 그 다음에 맛집이나 이런 것들. 네. 제가 옛날에 몰라가지고 블로그 이제 막 검색을 했더니 그 돈 받고 작성하는 거라는 걸 안 순간부터는 잘 검색을 안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배민 평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알려줬어요. 배민 평점을 꼭 보라고. 네. 그리고 이제 문자 같은 게, 와, 옛날에는 이게 제가 그 007인가? 그 옛날 세대인데, 그때 무료 문자 뭐 몇 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문자 돈,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 카톡 완전히 획기적이었죠. 그리고 카톡이 없는 세상에서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택시라던가 대리운전, 선물, 보험은행 이런 것들 다 멤버십으로 중요하고 생산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 엄마가 드시는 제가 엄마를 제품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제일 많이 해봤던 거는 뭐냐면 검색했던 거는 실제로 이 회사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캐나다에 또 제 제자가 있었어요. 피아노 제자가. 그래서 그 캐나다에다가도 물어봤었어요. 우리 제자한테도 맞는지. 엄마 친구 딸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소름끼쳤던 거는 그 제자 엄마, 그러니까 저희 엄마 친구는 캐나다에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산화를. 그래서 지금 이 비즈니스를 저랑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영양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은 맛집을 소개시켜줄 때 진짜 맛있는 걸 소개시켜주잖아요. 똑같죠. 영양제도 내가 효과를 있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이런 드라마틱한, 저 장현이 다현이 오면 그렇겠지? 가 아니고, 저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인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의료인들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받침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알아보고 함부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영양제를 당연히 연결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일을 보면은 내가 우리 엄마 어차피 평생 제품을 좀 드셔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생각했던 게 영업을 못 하는데, 나는 팔아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굉장히 봉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처럼 앉아가지고 들어갔을 때 박청자 스폰서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손을 번쩍 들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을 했죠. 저는 못 파는데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명만 소개시키면 돼요. 한 달에 한 명 소개 못 시키겠는데요. 2달에 한 명 못하겠는데요. 3달에 한 명 못하겠는데 계속